먼저 입시 여지 없이 이렇게 많은 참가를 해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를 받았습니다만은 전체 이번 프로젝트의 스폰서를 맡고 있는 삼성경제연구소 윤순봉 상무입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발제를 맡게 됐어요. 매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되돌이켜보면 지난 봄에 저희들이 디지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차 심포지움을 화마톨에서 한번 했고, 그때도 뭐 여러분들께서 많은 호응을 이루어주셨는데요. 그때는 주제가 지금보다는 폭이 훨씬 더 넓었습니다. 매크로 차원에서 이 디지털이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 기술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다 살펴보았다 그러면 오늘 하는 심포지움에서는 그 중에서 포커싱을 해서 주로 경영 중심으로 해서 이런 디지털이라는 트렌드가 저희 경영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건가 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제가 지금 맡은 파트가요, 발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발제에 앞서서 제가 간략하게 소프트한 내용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죠. 아무래도 디지털 심포지움이다 보니까 디지털에 대한 동영상하고 이 음성을 조금 넣었습니다. 제가 어느 나라 사진을 몇 개를 구해왔는데요. 어느 나라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몽고의 대평야 사진입니다. 제가 하도록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징기스칸 이야기입니다. 이 징기스칸의 징기스는 몽고 말로 넓은 바다라는 뜻이고, 칸은 넓은 바다를 다스리는 대왕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징기스칸은 700년 전에 자기가 유라시아를 점령을 하면서 대륙이라 생각하지 않고 넓은 바다를 서핑하는 마음으로 대륙을 정복해 갔습니다. 징기스칸의 모습인데요. 징기스칸이 점령했던 땅입니다. 가장 넓을 때가 이 정도 땅을 차지했고요. 한국부터 시작해서 유라시아를 거쳐가지고 터키, 러시아, 헝가리까지 지배를 했습니다. 여기서 짙은 부분이 지금의 몽고 땅입니다. 지금 비교를 해보시면 아마 수십 개 이상의 땅을 지배를 한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하필 징기스칸 이야기를 시작하느냐 하면 95년도에 송년회에서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1000년간 밀리년 동안 가장 인류 역사상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 한 사람으로 징기스칸을 뽑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700년 전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현재로 따지면 오늘날 인터넷에 해당되는 것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 징기스칸은 후손들한테 많은 전략적 시사점을 남겼는데요. 예컨대 나치 독일의 롬멜 장군 같은 사람이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그걸 활용을 했고요. 최근에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경영자들한테 많은 시사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징기스칸 이야기할 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 징기스칸의 기마군단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전 세계 인구가 3억이었는데 징기스칸이 지배했던 인구가 1억입니다. 그때 징기스칸이 다스렸던 몽골 인구가 100만 명이고 기마군단이 20만입니다. 거의 일당백을 했죠. 인류 역사상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군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동영상을 하나 보시죠. 징기스칸 영화에 대한 예고편을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요. 이 사진에서 유심하게 말 타는 거 하고 칼을 한번 보십시오. 휘어진 칼 같은 거. 그리고 다양한 무기.
인천에서 스피드를 느낄 수 있도록 이 정도에서 걷겠습니다. 징기스칸이 유라시아를 지배했던 원동력을 4E라고 믹 예이츠라는 사람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비전, 두 번째가 이네이블, 세 번째가 에너자이저, 네 번째가 인파워입니다. 현대 디지털 경영을 하는 기업들한테 그대로 시사점을 주는 용어인데요. 첫 번째가 비전의 설정, 인비전입니다. 이 유목민족이라는 게 빈약한 물자를 두고 싸움을 서로 하고 동족 상잔이 일어나는데 이 대륙을 통일하면 그런 비극은 없을 것이다 라는 비전을 만들죠. 이네이블입니다. 그 비전을 설정할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요. 그 다음에 에너자이즈입니다. 부하 직원들이 실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파워먼트, 그러기 위해서 모든 권한을 현장에 위임을 하죠. 그래서 이런 징기스칸의 성공 요인을 최근의 기업 경영의 시사점에서는 네 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스피드, 두 번째가 네트워크, 세 번째가 기술, 테크놀로지, 네 번째가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요. 먼저 스피드부터 살펴보죠. E = MC 제곱이라는 게 상대성 이론입니다만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M, 질량을 높이든지 C, 속도를 높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설명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징기스칸 군대에 봐야 20만 밖에 안 됩니다. 20만 군대를 가지고 1억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결국 스피드를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전략을 채택을 하죠. 그래서 이 몽고군들은요, 병창 라인이었습니다. 한 사람당 말을 3마리씩 끌고 다니는데요. 한 마리는 병사가 직접 타고 다니고 나머지 2마리가 병참용입니다. 예컨대 몽고족들이 주식을 하는 식량 중에 하나가 보로츠라는 게 있습니다. 매년 가을 말에 양을 잡아서 이 말려가지고 육포를 떠서 3, 4개월간 건조한 데서 말리면 가루가 됩니다. 그 가루를 그 양의 방광에 넣으면 양 한 마리가 방광 2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동을 하고 다니다가 배가 고프면 식량 대신에 뜨거운 물에 풀어 먹으면 이게 마치 수프하고 똑같이 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식량을 해결을 합니다. 역전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 몽고말이라는 게 속도는 늦습니다만 지구력이 강합니다. 하루에 100km를 달리죠. 그래서 100km마다 역전을 세우고 말과 식량과 장비 관리를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조선시대 마패 같은 걸 들고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말과 식량, 장비 이런 걸 주는 거죠.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이미 700년 전에 글로벌 인포메이션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크로드인데요. 이 실크로드 역시 징기스칸의 역전의 흔적으로 볼 수가 있고, 이 마르코 폴로가 이 전체 탐험을 할 때 바닷길하고 육로길 2개를 갔습니다만은 이 육로 자체가 이 실크로드 역전의 흔적입니다. 두 번째가 네트워크하고 개방성입니다. 모든 종교에 대해서 차별 없이 수용을 하고요. 일단 적군이 항복을 하면 자기 시민들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주고 현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그런 권한을 현장에 다 위양을 합니다. 세 번째가 기술입니다. 신병기를 개발을 하죠. 몽고족들은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초기에는 주로 기마전술에만 의존을 했지만 나중에는 이 마지막에 이란을 공격할 때 보면 말이죠. 이 창 쏘는 기계, 노포, 화살 쏘는 대포, 석유에 불 붙이는 장치, 사다리, 돌 던지는 장치 이런 식으로 현대로 따지면 포병, 보병, 기갑에 해당되는 복합 편성을 해갑니다. 칼도요. 아까 보셨습니다만 휘어진 칼인데요. 일직선 칼은 저걸 공격을 할 때 찌르든지 베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몽고족 칼은 휘어져 있습니다. 찌르다가 실패를 하면 다시 벨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기를 개량을 하고요. 활과 화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활이라는 게 크면 멀리 나가지만 무거워서 다룰 수가 없고 또 작으면 가볍지만 비거리가 짧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서 가장 가벼우면서도 가장 멀리 날아가는 활을 개발을 하죠. 그리고 화살 촉도, 살상용, 뾰족한 거, 구멍을 뚫어서 심리전용, 날아가면서 휘 소리 나는 거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하게 무기를 개발을 합니다. 말도 마찬가지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몽고말이 굉장히 작습니다. 사람 체구에 비해서 또 굉장히 작고 이거는 이제
5살부터 몽고족들은 말을 타는데요. 이 말도 개량을 해가지고 안장을 굉장히 낮게 해서 무게 중심을 밑으로 둔다든지, 그 다음에 등자를 개발해서 안정되게 하고, 서서 거꾸로 돌아서서 공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 개량을 하죠. 네 번째가 경영체제입니다. 능력주의 인사를 도입을 합니다. 천호장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로마로 따지면 총독에 해당되는 겁니다. 로마 같은 경우는 총독이 거의 다 귀족 출신이지만 이 몽고 같은 경우에는 천호장이 95명이 있는데 그 중에 출신들이 양치기, 말치기, 목수, 대장장이라도 실력만 있으면 천호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 당시 이미 스탁옵션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이 유목민족들은 전쟁을 해서 적을 이기면 노획물을 다 대장이 다 독식을 하는데, 징기스칸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하기 전에 미리 3분의 1은 자기가 가지고 3분의 1은 축적을 하고 3분의 1은 부하직원들한테 주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실제 그런 식으로 행동해 옵니다. 결국 징기스칸의 성공 요인은 스피드와 네트워크, 기술, 경영 시스템인데요. 이 역시 현대 디지털 경영을 시도하고 있는 저희 경영자들한테 많은 시사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우리 한민족의 구성 자체가 북방계 유목민족이 한 80% 이상이 되어 있다는 건데요. 그 어떤 사람들은 이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열기, 예를 들어서 뭐 텔란밸리가 지금 디지털 열풍에 쌓여 있고 여러 가지 디지털 제품이 확산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ADSL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220만인데 우리가 200만, 일본이 33만, 이런 식으로 열풍을 보이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 유목민족 기질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산업 시대 때 큰 제약세가 됐던 빨리빨리라는 이런 조급증 역시도 디지털 시대 최고의 덕목이 스피드하고 많은 사람들이 결부를 시키고, 또 그게 우리의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좋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본론 8조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요약한 디지털 환경 변화는 크게 6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가상공간의 출현이고, 두 번째가 고객관계가 바뀝니다. 세 번째가 산업구조 재편이고요. 네 번째가 이익원천의 변화, 다섯 번째가 컨버전스 소름 현상, 여섯 번째가 밸류 체인의 변화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상공간의 출현인데요. 가상공간 역시 3차원 공간으로 가정을 하면 노드와 노드 간의 커넥션이 되고, 커넥션이 다시 연결이 되면 사이버 커뮤니티가 되고, 이게 중첩이 되면 사이버 스페이스가 됩니다. 각각의 특장점을 보면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점에서 선, 선에서 면, 면에서 공간으로 확장이 되면서 작동 법칙, 세계관, 고객 가치가 각각 틀려집니다. 먼저 노드 단계에서는 무의 법칙이 작동을 하죠. 트랜지스터 수가 18개월마다 2배씩 성능이 향상됐는데 가격은 동일하다는 이론이 무어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작은 걸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부가가치가 높아진다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커넥션, 선 단계로 올라가면 길드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길드의 법칙은 커뮤니케이션 강도역 폭이 1년마다 3배씩 증가를 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속도와 양이 엄청나게 증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텔레코점, 거리가 소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의 가치관은 스피드입니다. 스피드를 높이면 부가가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저희들한테 이미 익숙한 부분이고요. 저희들한테 생소한 부분이 면 단계, 커뮤니티 단계입니다. 메칼페의 법칙. 이 사이버 커뮤니티에서는 노드 숫자와 제곱해서 이 커뮤니티의 효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인데요. 결국 여러 관계자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시너지가 나오면 부가가치가 올라간다는 거고, 마지막 사이버 스페이스 단계에서는 창조, 새로운 것을 만들고 독창성이 있고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부가가치를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 저희들이 주목을 하는 부분은 가상 공동체입니다. 관계를 형성을 해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최순화 박사께서 제7주제로 사이버 커뮤니티의 가치 평가라는 내용으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게 메칼퍼의 법칙에 의한데요. AOL 케이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 노드 수는 상대적으로 늘지만 그 효용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는다는 예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향이 고객 지향입니다. 단순하게 디지털 기술 차원에서 고객 지향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나 CRM,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같은 건데요.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문제는 고객과 기업 관계를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파워 시프트가 일어나죠. 프로덕트 드리븐에서 커스터머 드리븐으로 생산자 측에서 소비자 측으로 권력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을 하고 있는 근원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소멸이 되면서 기업이 갖고 있던 정보가 독점되지 않고 고객들이 공유를 하게 되고 진입장벽이 낮아짐으로써 경쟁이 격화가 됩니다. 그리고 정보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떨어지고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나오면서 1대1 서비스가 가능해지죠. 그래서 기존의 고객 만족도와 다른 또 다른 차원의 어프로치가 요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련해서는 김정규 교수님께서 제2주제로 디지털 시대의 이 마케팅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예컨대 에너리닷컴 같은 거 보시면요. 바로 가격 비교가 된다든지 팍스 이슈 같으면 이런 식으로 기존 내용만 치놓으면 모든 보험료 자체가 비교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보가 고객 쪽으로 넘어가죠. 제너럴 라이프처럼 보험회사가 옛날처럼 수백억에다가 사람이 수천 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15명에서 보험회사를 하나 차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입장벽이 낮아지죠. 산업구조가 재편이 됩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이 전통적으로 1, 2, 3차 산업이고요. 가운데가 최근의 산업구조 그림이고 제일 오른쪽이 미래 산업분류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 벤더 기업하고 프로블럼 솔버 기업 두 개가 지탱이 되지만 조만간 나타날 산업이 커스터머 케어, 고객 접점에서 고객의 니즈를 토탈 솔루션 해주는 산업, 이 출몰을 하고 그 전체를 바치는 인프라 산업이 나오면서 고객에게 가장 접근된 커스터머 케어 쪽으로 부가가치가 이동하는 식으로 변화가 나옵니다. 이쪽이 B2B가 되고요. 이쪽이 B2C가 되겠죠. 네 번째가 이 원천의 변화입니다. 최근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격화가 굉장히 논쟁이 됩니다. 단순하게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이익 원천을 구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들이 나오고요. 또 최근에는 더욱 오퍼레이팅 게인 말고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도 많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요. 4주제로 유필아 교수님께서 인터넷 시대의 비즈니스 모델, 그중에서 특히 특허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8번째 주제로 백원선 교수님께서 인터넷 정보기술 기업의 주가 결정 요인, 그리고 9주제로서 강은 박사께서 코스닥 기업의 가치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5번째가 수렴 현상입니다. 모든 게 합해지고 모인다는 겁니다. 수렴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기술의 수렴, CJ 수렴이고요. 경영행위 DJ 수렴, 그 다음에 고객 니즈의 수렴, 3가지 수렴인데요. 먼저 기술의 수렴이라는 게 멀티미디어처럼 모든 기술이 수렴이 된다든지 메카트로닉스, 메카닉하고 일렉트로닉스가 결합이 된다든지 또는 바이오캠프로닉스, 바이오하고 케미칼하고 일렉트로닉스가 수렴이 된다든지 이런 현상이 기술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행위에서 최근에 많은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전통기업하고 닥한 기업들이 서로 합한다든지 A&D를 한다든지 M&A를 한다든지 또는 서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고객 니즈의 수렴인데요. 각종 사이버 포탈이 만들어진다든지 원스톱 서비스 퓨전 추세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먼저 1주제로 신혜남 수석연구원께서 전통기업의 이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발표를 하시고요. 그다음 6주제로서 이용희 박사께서 닥한 기업의 오프라인 진출 전략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7주제로서 성공적인 닥한 기업의 경영 전략에 대해서 심상민 수석연구원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참고 자료로요. 시스코가 갖고 있는 미래도표가 멀티미디어 다음이 커머스 다음이 컨버전스로 연결이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 디지털 기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계복합, 컴퓨터, 가전, 통신 결합이 되고요. 인터테인먼트, 에듀케이션, 인포메이션이 결합이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망이 결합이 되죠. 전화, 데이터, 위성, 방송, 무선. 커스터머 쪽에서 결합은 이런 식으로 퓨전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식당을 가보시면 퓨전 음식이라고요. 라이스버거라든지 요구르트 소스를 곁들인 고기 만두라든지 저희들이 발음조차 하기 힘든 새로운 음식들이 나오고도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게 퓨전 현상입니다. 기술 측면에서 보면요. 이 소니 같은 경우에 토탈 솔루션이
소니 홈 멀티미디어를 가운데를 두고 PC계 쪽에서 노트, VOD, 케이블, 홈쇼핑, 게임 쪽에서 플레이스테이션, TV 쪽에서 모든 게 이런 식으로 한 군데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컨버전스의 현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의 결합 쪽에서는 AOL, 타임워너 같은 경우에요. 이런 식으로 타임워너, AOL, 브레이브스, CNN, 포천, HBO, 우리나라 바로 소개가 되죠. 후브스.com, 마니.com, 넷스케이프, 타임 이런 식으로 원스톱 쇼핑 또는 퓨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가 가치사슬의 변화입니다. 가치사슬의 변화의 추세는 크게 4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밸류체인 자체가 거꾸로 오른다는 게 가장 큰 요소입니다. 그 그림 속에서 해체가 되고 강화되고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밸류체인이 조직 한가운데 머무르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 시스템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3주제로 유석진 수석연구원께서 디지털 밸류 시스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6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밸류체인이고요. 마무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심포지움은 1차하고 달리 주로 디지털 경영 쪽에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뒀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한 6개월 정도 연구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힘을 기울였던 부분은 책이나 어떤 문헌, 자료조사 이런 것보다는 실제 실리콘밸리와 테란밸리를 저희들이 거의 상주를 하다시피 하면서 현장 사례를 모으고 현장에서 느끼고 보고 들은 점 이런 거를 가능한 연구 주제에 많이 삼도록 저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부디 많은 경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